창덕궁을 가면 낙선제라 하여 궁궐과는 다르게 생긴 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순조의 아들이던 효명세자가 22살의 나이에 병으로 일찍 사망하면서 순조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정사를 거부하고 국정을 아예 돌보지 않게 되는데, 때문에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는 더욱 가속화하여 조정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순조마저 병으로 죽으면서 효명세자의 아들이었던 헌종이 24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 할머니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 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안동 김씨 가문의 막장스러운 전횡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조씨는 풍양 조씨 가문으로 안동 김씨와 쌍벽을 이룰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안동 김씨와 협력하며 자신들의 이빨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는 대표적으로 거대 여당이었던 안동 김씨, 중소 야당이었던 풍양 조씨, 이들을 뒤에서 쫓는 반남 박씨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달성 서씨, 연안 이씨, 풍산 홍씨, 여흥 민씨 등 얽히고 설킨 외척 세력들은 각자의 세력을 다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나 풍양 조씨는 전면에 내세울 만한 위인이 없어 조정에서도 그저 그런 가문이었으나, 순조가 자신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와이프를 풍양 조씨 가문으로 정함에 따라 급격하게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이 둘의 사이에서 헌종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담으로 안동 김씨였던 순원왕후는 헌종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자 먼 친척벌이었던 25대 임금 철종을 강화도에서 데려와 직접 왕위에 올리게 되고, 풍양조씨였던 신정왕후는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을 흥선대원군과 모의해 옹립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외척 가문 세력들은 굉장한 권세를 누리며 조선에 참담하고 암울했던 마지막 치세가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조선으로 흘러들어온 서구 문물들 중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경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던 안경 예절이란 자신보다 우더른 앞에서는 안경을 끼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예법이라 하여 더욱 엄격한 규율을 논했던 200년 전 조선시대에는 더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이어져 올수록 보급화되어 웬만한 양반 가문들의 나이 먹은 대신들도 대부분 안경을 끼고 다니게 되었는데, 안경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희귀하고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 안경을 낀 사람은 권력, 재물을 가진 양반들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세도가들도 많이 애용하였으나, 당시의 시대적 인식은 우더른 앞에서 자신의 학식을 뽐내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경집을 차고 다니며 필요할 때만 쓰도록 반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양조씨 가문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헌종의 외삼촌이었던 조병구가 결국 이 안경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니 외삼촌, 너 요새 입궐할 때마다 툭하면 안경을 쓰시네요? 소신이 나이를 먹어 눈이 나빠져서 그랬습니다. 아니 요새 풍양조씨 위세가 날로 커진다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봐. 그런 게 아니었고, 아휴 쿨하게 용서 좀 해주세요. 어허, 어째 외삼촌 목에는 칼이 안 들어가나 봅니다. 순조가 즉위하고 정순왕후가 주도적으로 벌인 천주교 탄압으로 인해 신유박해가 일어나며 남인들 대부분은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동 김씨 가문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순왕후는 천주교에 대해 더 이상 탄압하지 않았었는데,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황해도에 천주교 조선 교구를 설치하면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인 피에르 모방, 자크 샤스탕, 로랑 앵베르 등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풍양조씨는 백성들 사이에서 점차 늘어나는 천주교 신자들을 경계하며 이들을 탄압하게 되는데, 아따 요새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났디야. 맞아, 안동김씨 대부분도 천주교 믿는 것 같던디? 그럼 안동김씨 몰아낼 겸 쪼까 여름 몰아서 천주교 좀 탄압해야 쓰겄다. 야 그러면 그 저번에 프랑스 신부들도 같이 처형하자. 1846년 김대건 신부로 인해 또 한 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야 요새 김대건 신부가 포교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디야. 어메 그럼 그 김대건 신부 잡아서 혼 좀 내야 쓰겄네. 저번에 프랑스 신부들 죽인 것 때문에 프랑스 함대도 나타났어. 그냥 걔네랑은 수교 거부하고 김대건 신부는 참수하자.
충청남도 당진시 솔매마을에서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대대손손 천주교를 믿는 집안으로서 아버지 김재주는 기해박해 때 순교하였고 이를 계기로 천주교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파리 외방전교회 전통에 따라 신학생에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그곳에서 프랑스어, 라틴어,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 등을 배웠고 상하이로 건너가 신부가 되는 사제 서품을 받으며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조선으로 돌아와 포교 활동을 하며 프랑스 선교사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조선의 지도와 편지들을 중국으로 보내려다 발각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천주교 신부라는 신분이 드러나며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신들 대부분은 김대건을 처형해야 된다고 했으나 몇몇 대신들이 김대건 신부의 능력을 귀하게 여겨 천주교만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김대건 신부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참수되어 새남터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갔으며 그를 기리고자 형장이 있던 현재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는 새남터 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야사에 따르면 헌종이 계비를 간택하는 과정 중에서 경빈 김씨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할머니 순원왕후와 어머니 신정왕후의 결정에 따라 효정왕후 홍씨를 계비로 간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종은 자신의 이상형인 경빈 김씨를 너무 사랑하여 한시도 떨어져 있지 못할 만큼 애가 달았는데 결국 3년 뒤에 경빈 김씨를 후궁으로 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빈 김씨가 편하게 궁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창덕궁 안에 허물어져 가던 집을 복구하여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게 되니 이게 바로 낙선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 뒤 헌종이 요절하며 경빈 김씨도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건물은 빈 건물로 방치되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외국 외교관을 접견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광복 후에는 대한제국 황실 가족들이 사용되는 거처로 이용이 되다 1989년 덕혜옹주가 사망하며 낙선제는 빈 건물로 남게 됩니다. 아무튼 헌종은 본격적으로 친정을 시작한 15세부터 사망하기 직전 23세까지 약 8, 9년의 시간 동안 안동 김씨의 세도를 억누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후사를 두지 못한 채 23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시대가 빠르게 급변하며 각 나라의 열강들이 통상 외교를 요구하는 과정 속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조선은 또 한 번의 개화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